네, 안녕하십니까. 네, 합격의법학원에서 행정사, 행정법을 맡고 있는 고영동입니다.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와서요, 학사는 거기서 마쳤고, 또 일반대학원에서 석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중앙대학교에서 박사과정까지만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강의를 시작한 것은 여기 이 옆에 신림동에서 사법시험, 행시, 외시 애들, 원래 행정법이 2차 과목이 있어서, 논술식으로 시험을 봤어요. 그게 이제 1차 과목은 여러분들 보시는 민법, 행정법, 행정학 같은 것을 옛날에 사법시험 시절에는 민법, 원법, 형법 이렇게 3법하고, 그 다음에 뭐 국사, 한국사 이런 거 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1차가 되고 나서 2차로 올라오면 이제 행정법 이런 거를 보게 되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는 이제 비법대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법대생들인데 1차 시험 합격을 했어요. 민법, 헌법, 민법, 헌법, 형법 이렇게 해서 3법 다 마치고 1차 시험 여러분들처럼 합격을 하고 올라왔는데도 행정법을 하면 애들이 쓴물을 토합니다. 그러니까 법과대학 나오고 사법시험 1차 합격한 애들도 논술식 쓸 때 울면서 공부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논술식이라는 거는 장점이 모르면 안 쓰면 됩니다. 감점만 감수를 하시면 돼. 이거 모르는 거 계속 거짓말 쓰면 이제 과락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학설은 아는데 판례가 기억이 안 난다. 안 쓰시면 돼. 그러니까 판례에 배정된 점수만 깎이면 되겠죠. 그럼 이제 100점부터만 깎이면 어떻게? 40점만 넘으시면 됩니다. 실은 40점 안 넘어도 돼요. 객관적으로 제 기억으로는 40점이 안 넘어도요. 내 객관적인 점수는 35점이야. 근데 다른 애들이 다 망했어. 그러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이 긴장 풀어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 그 행정법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행정사예요, 행정사. 행정사니까 1차 시험을 딱 합격을 하시고 2차 시험을 합격을 안 하면 그거는 행정사가 아니라 그냥 1차 합격생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2차에 들어가면 제가 옛날에 가르쳤던 사시 2차 준비생 같은 상황에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1차를 공부할 때 객관식으로 막 앞잡다서 외우고 그렇게 하면은요, 2차는 망해요. 손도 못 댑니다. 1차는 찍고 나오기라도 하지, 2차는요, 멍했다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아요, 본인이. 아, 나는 다음 기회에 그러고 와요. 근데 그 다음 기회가 어떻게 되느냐? 1차를 또 봐야 돼. 1차는 또 어떤 의미냐? 객관식이다 보니까요, 논술식처럼 모르면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모르면 몰라도 답을 내야 돼요. 그죠? 오지선다에서 골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더 2차보다 어려운 게 뭐예요? 1차예요. 2차는 모르면 안 쓰면 되지만 또 공부할 때도 쓸 만큼만 자기가 공부할 분량 조절이 가능해요. 근데 1차는 어디서 나올지 몰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모르니까 나는 이 문제 패스가 아니라 거기서 무조건 찍기라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1차를 공부하는데 행정법의 양이 작냐? 객관식은요, 주관식은 쓸 부분만 준비하시면 되는데 객관식은 저기 지엽적인 게 많이 나와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1년 남짓한 혹은 이제 1차 같으면은 한 내가 7개월, 뭐 6개월, 8개월 이 기간 동안에 다른 사람보다 더 우위에만 있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행정법을 전공한 전문가를 뽑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항상 본분을 잊으셔서는 안 되는 게,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대학 가서 뭐 연구하면은 행정법 전문가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정해진 시간을 딱 던져준 거예요. 정해진 시간을 던져줬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만 잘 체크를 하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잘 체크를 하느냐? 예습 필요 없습니다. 복습 위주로만 합니다.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웬만하면 나오세요.
학원에 나와서 제가 실제 다른 공무원이나 공무원 된 친구들도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공무원 되려는 친구들은 나와서 연애도 학원에서 하라 그래요. 놀아도 여기 와서 놀아라 그래요. 선생님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학원 걸리면 어차피 그때 나오지 마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이 많이 발전이 됐지만 그래도 판사하고 분필하고 정말 원시적이지 않습니까? 지금쯤이면 막 이렇게 막 데이터가 전송이 돼서 막 가야 되는 그런 때 같은데 이렇게 원시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 조금 이제 발전됐다는 게 동영상, 그 다음에 귀에 꽂고 들으시는 거 이런 정도인데 동영상은 집중력이 100분의 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강은 딱 나오시는 순간 다 잊고 여기서 그냥 죽으나 사나 3시간은 저랑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동영상은 집에서 하다가 책상 위에 먼지 하나만 보여도 딴 생각하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동영상은 도우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동영상으로 어쩔 수 없이 일도 해야 되고 남는 시간에 공부하셔야 될 분들은 그러면 실강 듣는 거에 비해서 동영상을 100번 들으시면 돼요. 100번. 100번을 어떻게 듣느냐? 듣다가 내가 기억이 깜빡 뭘 놓쳤다. 다시 뒤로 돌아가서 듣고 그런 거 하시면 안 돼. 법학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들으셔야 돼. 혹시라도 좀 젊으신 분들은 토익 같은 거 공부하신 분들 토익 듣기 평가 있잖아요. 그럴 때 테이프 하나 들고 다니면서 계속 듣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돌리셔야 돼. 자, 그러면 1차는 같은 기간을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시간을 여러분한테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후에 1차 시험을 봐요. 그럼 1차 시험을 보면 자, 그 1차 시험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 중에서 내가 인사팀장이다. 내가 뭔가 선별을 해야 되겠다. 그럼 2가지가 능력자를 고르겠죠. 같은 기간을 주고 뭔가 능력자를 고를 거고 그 다음에 능력자를 고르는 거 이전에 떨어지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요. 그분들은 걸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안 당하면 돼요? 걸름만 안 당하면 돼.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1등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합격자 1명 뽑는 시험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남들이 하는 정도만 하시면 돼요. 남들이 하는 정도 제가 다 정리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욕심이 좀 많아서 남들이 하는 것보다 조금 많이 드려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다들 울고 해요. 시험 끝나고 나서는 다들 웃고 나와요. 그게 좋지 않습니까? 웃고 공부하고 나와서 우는 것보다는 그게 낫죠. 근데 저는 제가 지향하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 웃고 공부하고 웃고 합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공부를 재밌게 하시는 게 좋아. 근데 다행스럽게도 행정법은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작년 수험생들한테는 조금 제가 실패를 했는데 하도 막 우는 소리에서 여기도 몇 분 앉아 계신 것 같아. 근데 즐겁게 공부하시면 돼요. 즐겁게 공부하시려면 어떻게 공부하시면 되느냐? 기준을 낮추시면 됩니다. 내가 오늘 하루 공부량을 10시간을 딱 세워놓잖아요. 매일 8시간, 9시간 패배감에 오늘도 10시간 못 채웠어. 그런 공부하지 마세요. 공부를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 타이트하게 나는 4시간에서 5시간만 딱 공부한다. 그리고 4시간에서 5시간, 4시간 공부하면 일정 끝.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4시간을 넘어가는 공부는 내가 뛰쳐나가서 놀 수도 있는데 내가 더 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할애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럼 공부가 자 10시간을 세워놓고 6시간 공부한 사람이랑 4시간을 계획으로 짜놓고 2시간을 더 하는 사람이랑 어떤 사람이 합격할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즐거울 것 같아요? 매일매일 자기 목표량을 뛰어넘는 듯이 공부하는 친구가 합격률이 100배는 더 높습니다. 공부하는 과정 겁나 재밌습니다. 그리고 마치 공무원들 칼퇴근하듯이 자 내가 4시간 공부하기로 했다. 4시간 땡! 자, 칼퇴근하는 애 있습니까? 안 해요. 수험생이라는 본분이 있기 때문에 4시간을 채워도 더
자기가 하게 돼요. 여기서 또 장점은 뭐냐? 4시간을 계획을 짜놨기 때문에 4시간에 맞는 계획은 이미 달성을 하고 나머지를 다른 시각에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10시간을 사는 친구는요, 10시간을 못 채웠기 때문에 이미 계획이 깨져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공부하시는 거는 항상 공부는 첫 번째, 우리가 수험생의 본분을 잊지 말자. 공부는 어떻게 한다? 낮게 설정하고 뛰어넘는 기분으로 공부한다. 그렇죠? 재밌게 공부하면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공부량이 적을 텐데 적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하는 시간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이 와주신 거는 의욕이 막 불타서 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사법시험 가르칠 때도 딱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앞에 있는 여학생이 형광펜 4개를 딱 이렇게 쥐고 있어. 그래서 속으로 이 친구를 어떻게 해야 무장을 해제시키지? 지금 뭐 할 건데? 그럴 때는 말하는 거 토시 하나 안 놓치고 다 적어버려. 속사포야, 속사포. 왼쪽에는 형광펜 4개, 오른쪽은 농담까지 다 적어버리고 집에 가서 다음날 보니까 자기가 노트를 또 재정리를 해요. 어마어마하죠. 내가 그렇게 하면 공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럼 뱀붕 오지? 안 자고 다 보는데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지금 여러분 삽질하러 온 게 아니에요. 삽질은 그렇게 해도 돼요. 무상무념으로 삽질을 해도 진지가 구축이 됩니다. 근데 머리로 하는 거기 때문에 딱 각오를 하는 순간 다쳐요. 머리는 정신줄을 안 놓을 만큼만 루스하게 편안하게 놓으시고 엉덩이하고 발이 이제 엉덩이가 그렇게 불편하셔야 돼요. 몸이 항상 도서관이건 자습실이건 학원이건 이게 몸은 항상 일정한 패턴화에 하시고 머리는 와서 내가 행정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3시간 동안 양껏 놀다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셔서는 복습 위주로 하는데 복습을 하려도 할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동영상을 핸드폰 같은 거로 계속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보면은요, 그 어려운 법률 용어를 내가 법률 용어로 이해하고 있어. 그런 날이 옵니다. 이게 대부분 해가 바뀔 때쯤 와요. 해가 바뀔 때쯤 와. 좀 빠르신 분들은 12월, 1월. 안 그러신 분들은 3월쯤에 옵니다. 그 정도 가지고 행정법이 1차를 다행스러운 거는 위에서부터 칼같이 몇 명 탁 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패스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법은 충분히 원하시는 점수가 될 것 같고 아까 좀 학교 가시는 분들 보니까 80점 맞았다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뒷기수들한테 못될 짓 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필요한 만큼만 맞으셔야 돼. 공부하는 방법 하나,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공부는 어떻게 한다? 항상 법학이라는 거는 이제 헌법하고 행정법을 제가 가르치는데 헌법은 홀릭이라고 제 교재가 있는데 중독성이 있습니다. 법이. 재밌어요. 하다 보면. 빠져들어가시면 안 돼요. 수험생은 항상 절제하는 게 있어야 돼. 두 번째, 기준을 낮춰놓으면 항상 만족스럽게 즐거운 수험생활이 될 수 있다는. 대인관계도 그래요.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때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해 드릴게요. 이제 내가 우리 집사람을 만나는 순간 자취생활 끝, 빨래, 음식 다 해결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긴장관계로 가겠죠. 기준이 높으니까 낮으니까? 기준이 높으니까. 근데 만약에 기준을 낮게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혼자 자취하기도 힘든데 지금 한 명 더 늘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막 빨래도 도와주고 그래요. 그러면 갑자기 이뻐 보여요? 안 이뻐 보여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사수 입장에서 밑에 애들 이름도 잊어버렸네, 이제 들어올 때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애를 떠안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얘가 막 전투화도 닦아놓고 그러면 이뻐 보이겠습니까? 아무리 이뻐 보이겠습니까? 공부도 그렇게 하세요. 기준을 낮추시고 항상 뛰어넘는 기분으로 하시면 공부 재밌게 하실 수 있어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는 거는요.
우리나라 법학은 독일 법학을 개술했습니다.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독일 법학의 특징은요, 항상 앞에 총칙이나 총론을 두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판덱텐 시스템이라 그래요. 판덱텐 시스템이 뭐냐? 총론이라는 걸 앞에 항상 놔둬요. 그럼 총론이 있으면 뒤에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강론이 있습니다. 강론이라는 것은 구체적이고 세밀화된 것을 말해요. 총론은 그 세밀화된 것에 대한 공통점을 앞에다 뽑아놓는 스타일들을 얘기를 해요. 이건 이제 판덱텐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이 판덱텐 시스템은요, 민법도 마찬가지고, 민법, 총칙, 형법, 총론, 행정법, 총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 강론이 남자하고 여자가 있어요. 아주 이질적인 거죠. 근데 아주 이질적인 거에서 남자는 뭐 군대를 가서 일을 해야 되고 여자는 뭐 출산의 주체가 되고 뭐 이렇다고 쳐보십시다. 각 총론에는 뭐가 있냐면 이 아주 이질적인 이 두 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공통적인 분모를 뽑아서 앞에다 놓습니다. 그러면은 사람, 남자하고 여자를 공통할 만한 용어가 사람이 이렇게 할까요?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이 하루에 6시간 자고 밥은 3끼 먹고 보니까 남자 여자 공통된 거죠. 자, 그런 걸 여기다가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자, 그러면 강론이 더 구체적일까요? 총론이 더 구체적일까요? 총론은 추상적인 용어가 나옵니다. 추상적인 용어가 나오니까 법학을 공부를 해가는 순서가 이렇게 가겠죠. 사람이라는 용어가 잘 안 잡혀. 그래서 계속 물어봐. 교수님하고 선배들한테. 그랬더니, 야, 그 사람에는 남자하고 여자가 있고 남자 뭐 이런 얘기를 해. 근데 그거는 아직 안 배웠어.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감이 안 잡혀서 막 선배들한테 물어봤더니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는데 아직 안 배운 걸 자꾸 얘기를 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 자, 그러면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데 예를 안 들어줘.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요? 이야, 법이라는 거는 나하고 안 맞는 거구나. 이게 뭐냐 도대체. 제가 그 생각을 고대법대 1학년 처음 들어왔을 때 겪었어요. 아니, 나는 나름대로 정상적인 그 교육을 받아서 대학을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땐 또 다 한문이었네. 아니, 뭐 소련 말이야. 이게 뭐야. 외계어도 아니고. 그래서 계속 여기서만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뒤통수 번쩍 나게 때려줬던 선배님이 얼마 전에 그 검찰총장 하셨던 문무일 총장이셨어. 그 형이 그 광주일고 고대법대 선배예요. 근데 그냥 읽으라 그래. 모르겠는데 읽으래. 단어도 모르겠어요. 어떤 건 한문도 모르겠고 막 읽으래. 그건 무슨 얘기예요? 길을 가는데 광주에서 서울 가는데 한계가 좌우 가는데 막 가는 거야. 근데 어떤 공포감이 생겨요? 지금 내가 가야 될 데서 점점 더 멀어진다는 생각 안 들어요? 우리 운동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잘못된 습관 배면은 그거 고치는데 더 고생하잖아. 법학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막 가. 그냥 가야 돼. 그래서 여기까지 딱 오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오면 이제 뭔가가 보여. 근데 왜 독일 애들이 이런 식으로 해놨을까요? 정 띄려고? 왜 그렇게 해놨냐면요. 이회독부터는 짱입니다. 이회독부터는. 왜? 한번 갔다 왔죠. 이제 남자가 대충 무슨 일을 하는지 여자가 뭐를 하는지 한번 맛은 봤잖아. 강릉까지 왔다 갔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와서 보면 여기서 계속 만약 총론이 없다 그러면은 남자 설명할 때도 하루 6시간 이상씩 자고 밥을 3끼 먹고 공통된 거를 여자 설명할 때도 계속 공통되잖아요. 그럼 양이? 물론 뭐 반복의 효과가 있어서 암기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2회독부터는 날아갑니다. 1회독 때가 죽음이에요, 이게. 이게 판덱텐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판덱텐. 여러분들이 민법도 마찬가지고 행정법도 마찬가지고 자, 제가 말씀드렸던 거 뭐냐. 1회독을 할 때는 뭐가 있나 마실 나가는 기분으로 끝까지 갔다 오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는 거예요?
자, 1단원이 끝나야 2단원이 이해가 되고 2단원이 끝나야 3단원이 이해가 되고 이런 강박관념을 다 버리시고 그냥 한번 이래독 쭉 그냥 순리한다 생각하고 가시면 돼. 총칙에 나오잖아요. 그래 어렵겠지. 총론이니까 앞에 추상적인 얘기들이 있을 거야. 도대체 뭔 말인지 용어도 번역도 제대로 안 해서 이상한 용어겠지라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법학은 민법이 됐건 행정법이 됐건 헌법이 됐건 형법이 됐건 이래독이 제일 어려워요. 이해독부터는 쉬워요, 안 쉬워요? 갔다 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예로 이렇게도 듭니다. 오늘 운전면허증을 땄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야 돼. 미쳐버리겠죠? 그럼 핸들을 잡았는데 계속 가겠죠? 자, 풍경이 들어오겠습니까? 앞차 번호판밖에 안 들어오겠죠? 그 앞차 번호판이 중간에 막 바뀌는 것도 내 의지대로 바뀌겠습니까? 누가 껴들어와서 바뀌겠습니까? 그냥 막 그러고 해서 일단은 부산까지 한번 가는 게 완전 중요해. 근데 가다가 중간에 에이 어려워 하고 말잖아요. 그럼 그 친구는 끝까지 이제 부산 못 갑니다. 법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부산을 못 가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래독은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그 강의가 12월까지 이어지는 강의예요. 아시겠죠? 모르는 게 나오면 당연히 모른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막 법률 용어가 나오는데 그래 저거였어 막 그러면 좀 삶이 어떤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때 내가 교도소에서 내가 저것만 알았더라도 내가 집행유예 받을 수 있는데 막 이런 생각이 나. 그런 친구들은 막 쏙쏙 들어오겠죠.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머릿속에 안 들어오면 내가 평탄한 삶을 살아왔구나.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내 아내에게 감사하고 내 남편에게 감사하고 이러시면 돼요. 아시겠죠?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법은요. 크게 지금 여러 세분화시키는 법이 민법, 형법, 헌법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큰 덩어리로 말씀드리자면 공법과 사법으로 나뉩니다. 사법은 뭐냐면요. 우리 사인들끼리 지켜야 될 룰을 법으로 정한 게 사법이에요. 우리가 공과 사를 구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사인 간에는 어떤 일들이 있겠어요? 돈 빌리면 돈 갚아라 이런 게 사법이에요. 새끼 낳는 거는 네 맘이겠지만 낳았으면은 미성년자일 때까지는 네가 좀 알아서 키워야 될 의무 이런 것들. 또 미성년자의 내는 부모에게 복종할 의무 이런 것들을 정하고 있는 게 사법이고요. 그 사법을 대표하는 법이 민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 민법에서 분화가 돼서 나온 게 공법이에요. 근데 이 공법은 민법처럼 단일법전으로 딱 이렇게 한 틀이 짜여져 있는 게 아니라 역사가 짧다 보니까 막 그냥 이름에 따라서 A법, B법, C법, D법 막 이래요. 자, 그거를 통칭해서 뭐라 그러느냐? 행정법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공법하고 행정법은 동의어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사법은 민법은 내가 별로 모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사회생활하면서 사적인 영역이 있다 보니까 익숙하겠습니까? 안 익숙하겠습니까? 친구한테 돈 꿔주고 안 갚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응? 은행에서 돈 빌리고 그거 안 갚아도 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라도 새끼 나놓고 나서는 그냥 알아서 크는 거지. 강하게.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나? 우리가 되게 감이 와요. 그걸 이제 세밀화된 용어로 정리돼서 배우는 게 민법이고요. 그 다음에 공법은요, 우리가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공직에서 생활하신 분들, 공무를 수행한다고 그러죠?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공무원이라고 그러죠? 자, 그분들은 행정법 날로 드실 수 있습니다. 익숙하니까. 근데 공무원이 아니셨던 분들은 생활 자체가 우리가 조금 혼인신고할 때는 한번 가보고 뭐 증명서 떼러 갈 때는 한번 가보고 그래서 익숙치가 않을 뿐이에요. 근데 그 모든 베이스에 어디가 깔려 있다? 민법보다 조금 특별한 걸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법과 사법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사적인 영역 주로 하면은 이제 사법소사 옛날에 법무사 이쪽으로 가는 거고 여러분들은 행정사기 때문에 행정법을 입체적으로 잘 틀을 짜셔야 돼요. 제가 그 부분을 잘 짜드립니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그럼 이제 우리가 수험생의 생활 신분 안 잊고 짧은 기간에 목표량을 그 수험 기간 즐겁게 그죠? 즐겁게 즐겁게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양을 작게 하고 계속 복습 위주로 반복을 하신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저랑 같이 여력이 되시면 학원에 나와서 4시간 동안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내가 행정법 그때그때 주제를 가지고 잘 안 들리지만 고민해보고 안 들리면 다음에 또 계속 하루 종일 밥 먹을 때도 테이프 듣고 다니고 그날 동영상 듣고 이런 정도의 배려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행정사가 될 수가 있어요. 대신에 그 행정사는 제가 이제 공무원들 가르쳐 보면 7급 시험까지는 2차 시험이 없습니다.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6급 이상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사 시험은 5급 수준의 공무원 기준으로 하면 5급 수준의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여러분들 지금 1차 시험의 행정법 수준은 9급 공무원들이 실제 7급 공무원들이 9급 공무원들이 실제 치르는 객관식보다 훨씬 더 쉽게 출제를 해줘요. 여러분들이 그 캐리어 같은 것들을 조금 배려를 해서 그럼 다만 사지선다가 아니라 7급 시험까지도 사지선다입니다. 여러분들은 몇 지선다겠죠? 5지선다입니다. 떨어뜨리면 2개가 안 남고 3개가 남는다는 얘기죠. 그래도 다 하실 수 있어. 여러분 행정사의 지위가 어떤 거다? 5급 공무원에 준하는 거니까 날로 드시려고 그러면 안 돼. 그거는 지금 공무원 준비하는 애들에 대해서 예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배려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1차 시험할 때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리는 게 행정법 과목이 주예요. 그걸 서포팅하기 위한 게 민법이고 서포팅하기 위한 게 행정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법을 잘 틀을 잡아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2차 가도 다 행정법이에요. 뭐 절차고 뭐건 다 행정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잡으셔서 나중에 이제 행정사가 되셔서 수험생으로서의 본분에 따라서 정해진 시간 내에 훌륭한 성적이 돼서 행정사가 되시고 그 다음에 행정사가 되셔서 실제 실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노하우들을 나중에 뭐 대학 안 나오신 분들은 뭐 그때 가서 대학 마치시면 되는 거 심지어 뭐 사이버 대학 하셔도 되고 야간 대학 하셔도 되고 또 대학 마치셨던 분들은 대학원 진학하셔서 자기가 실제 실무에서 경험했던 것을 학교적으로 피드백 시켜주고 여기 이렇게 서로 발전해 나가는 그 과정까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가 필요한 거다? 행정사가 일단 되는 거. 자, 그것까지.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기준으로 굉장히 즐겁게 여러분들을 멱살 결의해서 원하시는 데까지 꼭 같이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자, 너무 정확하게 말씀드려줘서 감사드리고요. 남는 시간 더 유익한 시간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병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아직은 분 계시는데 이 자리에 계시면 안 되실 분들이 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시험 잘 보셨어요? 네. 얼마 전에 2차 시험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날 또 불꽃 축제인가 하는 그날이었죠, 그죠? 참 고생하셨습니다. 한 해의 농사 짓기 위해서 그 과정이라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런 과정을 저는 한 10년 넘게 좀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1회 시험부터 제가 행정학을 강의해갖고 지금까지 계속 강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종류 이제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는 것도 봤고 또 과정에서 얼마큼 힘든지 애로사항이 많은지 이런 것도 좀 많이 봤고 가장 큰 어려움은 이제 3가지를 겸하는 데 나오는 스트레스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부 자체의 스트레스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 환경적 스트레스도 굉장히 크거든요. 대부분 다가 이제 가정에서 가장이 되시거나 또 가정을 떠나서 또 직장에서 또 어떤 역할이라는 게 있고 그 와중에 또 우리가 고시생으로서 또 역할이 있잖아요. 이 3가지를 동시에 갖춘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과정을 뚫고 또 합격하신 거 보면 정말 좀 제가 오히려 많이 배워요. 참 이게 대견스럽다라는 것을 넘어서 갖고 어떨 때는 좀 존경스럽다 이런 느낌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가장 연세 많으신 분은 거의 한 70 가까이 되셨던 분이 합격했던 케이스. 그게 한 4, 5년 전쯤이에요. 근데
기업에서도 오래 또 근무하셨고 또 여러 가지 경력을 가신 분인데 또 뒤늦게 본인이 하고 싶은 분이 있어갖고 도전하셨는데 근데 공통적인 부분이 뭐냐면 성실함입니다. 그거는 정말 어떻게 있잖아요. 그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그 자리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뭐 1년 만에 되신 분도 있고 2년 만에 되신 분도 있고 또 더 늦게 한 3년 만에 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꺾이지 않는 마음만 있으면은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라는 거 쌓이면 1년이 지나면 더 쌓이거든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다만 이제 쌓이는 대신에 그만큼 피로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떨어져서 문제인 거지 공부는 오래 하면 당연히 실력이 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결국은 그 밸런스를 맞춰갖고 어느 시점이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이제 어떤 선택이 문제다라고 봐요. 최근에 와서는 이게 왜 필요하다라는 당위성에 대한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냐 어떻게 보면 효율성을 따지는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주 전공은 행정학입니다. 행정학이 제 주 전공이지만 행정학뿐만 아니라 행정시험 공부하시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지켜본 결과 뭐 이렇게 저런 의문사항이라든가 또 가이드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뭐 우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특강을 벗어나서라도 개인적 질문 있으면 제가 다 받아드릴 테니까 뭐든지 좀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다만 해결하는 시점이 너무 길어지면은 동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왔을 때는 빨리빨리 해결하고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이제 주제는 이제 시험 제도 전반에 대한 부분 살짝 좀 언급하고 나서 전 강의하면서 강의 준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같이 이렇게 설명할 때는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결국 다 얘기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좀 시간 효율성 높이기 위해서 몇 가지 아까 쉬는 시간에 한 10분 정도 잠깐 생각해 봤던 건데 학습 방법에 대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커리어에 대한 소개 이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시험 제도 전반에 대한 부분은 우리 행정사 시험 제도가 그동안 이제 많이 변화했었어요. 그래서 시험 제도가 지금 11회, 12회째를 맞이하잖아요. 12회째 맞이하는데 1회에서 4회까지가 있었고 5회에서 11회까지 그 다음에 12회부터 이렇게 가는 시점에서 10회까지 할게요. 이렇게 하고 11회까지 하고 그 다음에 12회부터 이렇게 이제 볼 텐데 1회에서 4회까지는 이제 20문항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25문항 시험으로 이제 변경되면서 시험으로서 좀 어떤 특성을 갖춰주기 시작해요. 아마 이 부분은 언젠간 40문제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중개사라든가 기타 다른 자격증처럼 변화되겠죠? 그 전에 공부 끝내셔야 됩니다. 이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게 40문제 되면요. 1년 만에 힘듭니다.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일단 현재는 20문제니까요. 진짜 빡세게 공부하면은 1년 이내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아지면 이제 어렵다 그래서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패턴이란 게 처음에는 기본형을 묻고 두 번째 갈수록 점점 문장이 좀 길어지고 좀 어려운 문장이 좀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 중에서 6회와 7회가 가장 변곡점이었어요. 가장 난이도가 어렵게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이후부터는 평준화 과정을 거치고 이 12회부터 11회부터 보는데 올해 시험부터가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문형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 보니까 문체라든가 이게 기존에 하고 좀 다른 스타일로 그래서 문체나 문형이 이제 변화가 왔었어요. 문형이 변하면서 시험 문제가 양극화된 것 같아요. 그 양극화라는 게 뭐냐면 기본형에 속한 문제는 똑같아요, 사실은. 근데 고난이도에 속한 것이 있어. 이 부분이 좀 더 난이도가 작년보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것이 좀 반영이 됐어요. 반영이 되었고 현재 행정학은 전체 평균 점수가 올해 평균 점수가 51점 정도 나왔거든요. 51점이 전체 평균이면은 과락에 해당되는 사람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유추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떨어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떨어지고 있다. 이게 작년 그전에 비해서 한 4, 5점 정도 좀 다운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문제가 그만큼 어려워졌다. 이걸 얘기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조금 더 반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혼자 이제 추측해 보기를 결국은 2차에서 2차 인원을 얼마큼 조정할까라는 문제하고 연결되는 파트예요. 근데 2차 인원이 너무 많아지면은 채점 문제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럼 1차에서 어느 정도 여과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올해 합격자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 합격자 중에서 동차되신 분도 있고, 동차되지 않으신 분은 내년에 기득권 갖고
다시 또 2차만 시험 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내년에 또 1차 되신 분하고 합치면은 2차 응시 인원이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 인원이 너무 많아지면은 채점이 부담이 또 될 거예요. 아니면 2차가 어려워지거나 두 개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1차에서 난이도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년도 문제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존에 보시면은 좀 시험 감각이 좀 뛰어나신 분도 있어요. 조금만 공부해도 이렇게 턱턱턱 되신 분도 있어요. 제가 봐도 참 신기해요, 그게. 근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자꾸 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단기간에 공부해갖고, 이렇게 운 좋게 통과하시는 거는 앞으로 자꾸 줄지 않겠나. 이 말은 뭐냐면은 무조건 좀 당기시라는 얘기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점을 옛날에는 연말에 좀 더 심하게 할 때는 3월달에 공부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3월달에 공부하셔갖고 합격하시는 분도 있어요, 진짜. 근데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갈수록 좀 어려워지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어때요? 좀 당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지금 공부하는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올해 공부할 내용이 있고 내년 상반기에 해야 될 게 있고 내년 1월달에 할 게 있고 3월달에 할 거 이걸 계획을 좀 잘 잡으셔야 돼요. 이걸 잘 잡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2차 선생님들 중에서 최근에 합격하신 선생님들 몇 분 계시거든요. 이분들은 이런 계획을 잘 잡으셔요. 잘 잡으시니까 이런 거 한번 이제 개별적 상담해 보신 것도 좋습니다. 저는 이제 전체적 그림을 그린 거는 잘 할 수 있겠지만은 과목별로 세부적인 내용들은 선생님들마다 조금 좀 다른 부분이 있어갖고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험 제도에서 변화에서는 최근에 와서는 난이도가 어때요? 지속적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이거 좀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방법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학습 방법은 이제 주의할 사항은 이겁니다. 행정학이라는 과목은 우리 행정사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공무원 시험에도 있고 또 공무원 안에서도 여러 종류 시험이 있어요. 일반직 공무원도 있고 뭐 군무원도 있고 교육행정도 있고 여러 파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통칭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바라보는 행정학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와 달리 행정사에서 바라보는 행정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차이가 있는데 어느 게 더 어렵냐 이런 문제는 의미가 없어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데 행정사 문제의 난이도를 얘기할 때는 공무원의 7급에서 9급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난이도만 따지면 7급에서 9급 정도 오고요. 쉬운 문제는 9급보다 쉬워요. 근데 부분적 어려운 문제는 7급을 상회한 문제가 한두 문제가 포함이 돼요. 그래서 난이도를 얘기할 때는 공무원하고 행정사를 비교하면은 전체적 평균은 공무원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부분적 난이도는 행정사도 높다 이런 걸 얘기해요. 근데 그건 큰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100점 맞을 시험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맞고자 한 거는 100점이 아니라 80점 목표로 하신 분도 거의 없다고 봐요. 최근에 행정학에서 80점 받겠다. 한 분도 안 계세요. 목표를 잡을 때는. 대부분 다 어때요? 아유, 60점 받으면 다행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더 받길 바라고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60점은 무조건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뭐 천천히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공부할 때 80점을 받는다 않고 60점을 받는 건 전략상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공무원은 80점 받아도 안 됩니다. 공 80점 받아갖고는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커트라인 보통 85점 내외가 나오는 상황에서 커트라인 점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은 마지막 점수가 85점이에요. 85점을 받기 위해서는 어때요? 세 문제 이상 틀리면 아웃이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은데, 우리 행정상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행정상 그럴 필요 없으니까 60점 이상만 받으면 되는데, 사실 목표 60점 받을 수는 없으니까 65점에서 70점 정도를 기본 목표에서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냐면 공부의 범위 제한이 필요해요, 제한. 무엇을 할까라는 문제가 돼요. 무엇을 할까. 이게 기술적인 문제로 이제 넘어가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 가지고 얘기해요. 이거 나중에, 제가 OT 어디 찍은 게 하나 있어요. 거기 한번 시험 문제 쭉 응한 게 있는데, 이 내용을,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저기 학원에 보면은 사이트에 올라간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난이도하고 빈도가 있어요. 난이도 빈도가 있는데, 난이도를 만약에 상중하로 이렇게 봤을 때, 난이도 상중하로 봤을 때, 우리 행정사에서 난이도 상을 터치한다. 이거는 금기사항이에요. 근데 이걸 터치한다는 거는 있잖아요. 1년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1년이 아니라 1년 플러스 알파를 공부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이제 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빈도가 있어요. 빈도는 많이 나온다, 적게 나온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럼 역시 어때요? 빈도에서도 상중하가 있을 때, 이걸 제외하고, 이거는 봐줘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기준을 공부하시면 되는데, 하나는 난이도 상이면서 빈도가 떨어진 영역이 있어. 이건 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잘 골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골라내야 되는데, 그게 의외로 시간에서 많이 차지해요. 그리고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꼭 학자적 기풍이 나오신 분이 있어요. 난 이걸 꼭 알아야겠다. 책을 막 찾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뭐, 백과사전을 보게 돼요. 그럼 이제, 저하고 같이 손잡고 학문으로 가시면 돼요. 근데 그게 브레이크 안 걸려요. 안 잡혀요, 그게. 의외로 안 잡혀요. 제가 그게 마음을 알아요. 그냥 공부하다 보면은, 난 이걸 꼭 해결해야 돼. 이런 마음이 있어. 그게 굉장히 좋아요. 직장에 가서 행정서 개업하시고 하세요. 그때 필요합니다. 그죠? 고객 의뢰하면 내가 끝까지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막 뭐 판례도 봐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자세는 대단히 좋은데 시험 공부할 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혼자 공부하면은 소위 갈라파고스식 공부를 하면은 이걸 브레이크를 못 잡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실강 오시라는 얘기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건이 안 돼서 실강 못 온다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도 오시길 바라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걸 계속이 아니고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 중에서 한 이틀에도 올 수 있다면은 실강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잡을 수 있는, 교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게 아니라면 어때요? 왜 질문 받아보면 알아요. 질문하시면 이제, 와, 뭐 이런 것까지 질문하시나?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질문을 통해서 본인이 있잖아요. 방향이라든가 이걸 지셔야 하는데 확인한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학습 방법 중에서 질문을 좀 많이 하시면 좋아요. 질문 많이 하시면 되고 안 되면 뭐 정한되면은 카페 우리 학원 홈페이지 통해서 하시든가 또 개별적으로 전화하시든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질문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가능하고요. 그래서 공무원에 맞춰서 공부하면 안 된다는 얘기하는데 이거는 뭘 얘기 안 하면은 공무원용으로 만들어진 강의가 대부분이잖아요. 뭐 우리가 이제 뭐 경쟁이란 말은 좀 어색하긴 하지만은 다른 이렇게 하는데 보시면은 공무원용으로 올린 걸 많이 해요. 그럼 기본적으로 64강 곱하기 2, 128강 정도 강의가 제일 많아요. 이렇게 공부하면 솔직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돼요. 언제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제한을 했을 때요. 제한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시스템은 커리어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12일 강의거든요. 곱하기 이제 3시간이니까 36시간밖에 안 돼요. 아니 36시간 갖고 행정을 어떻게 가느냐. 남들 64시간에도 모르는데 그거 맞춰가야 되는 거죠. 맞춰가야 됩니다. 그거 맞춰서 공부하시면요. 그게 우리가 딱 공부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커리가 벌써 한 10년째 거의 비슷한 커리를 쓰고 있는 이유가 경험적으로 이렇게 해도 합격률이 나오니까요. 나오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많이 한 게 아니고 해야 될 파트를 하는 거예요. 해야 될 파트를 하고 그걸 반복하시고 문제 풀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공부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 다음 두 번째는 법과목, 학과목의 차이점이에요. 법과목은 초기에 진입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민법도 어렵고 행정법도 어렵습니다. 2차 과목도 똑같습니다. 학과목은 처음에 들으면 너무 쉽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는 일반적인 내용이네. 쉬워요. 근데 문제 풀면 안 풀려요. 그게 특징입니다. 법과목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하다 보면요. 대충 맞아지기 시작해요. 어느 시점부터는요. 그냥 맞아요. 왜 하니까 그건 잘 몰라요. 근데 맞긴 맞아. 그지? 행정학은 이건 뭐 공부해도 있잖아. 표도 안 나요. 한 거 같지도 않고 안 한 거 같지도 않고 읽어보면 자연스러운 말이고 근데 막상 풀어보면 또 있잖아. 점수에 이게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거든요. 논리학이에요. 논리학이기 때문에 이 차이점이 있어요. 법학은 OX 학문이에요. OX 학문이니까 맞다 틀렸다 이게 명확한 학문이에요. 행정학은 명확한 게 아니고 두루뭉실해요. 논리학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이 맞나 이걸 찾는 거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부할 때는요. 좀 구분해야 돼요. 마음속에 학과목과 법과목 다르다는 걸 좀 고정시켜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공부할 때 좀 반영해야 돼요. 이런 거는 뭐 결국은 수업에서 이런 걸 언급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좀 차이점을 좀 인지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점수가 형성되는 과정, 방법, 시간이 좀 달라요. 법학은 처음에 늦지만 뒤에 가서 어때요? 무조건 이 직선형이 올라갑니다. 다운되지 않습니다. 행정학은요.
어떤 분은 처음부터 60점 나오신 분도 있어요. 경이롭게도. 근데 공부하면 점수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요. 그래서 60, 50, 40 쭉쭉 떨어져. 떨어져. 정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시거나 또는 여기서 출발하는데 이런 오른 척하다가 다시 또 뚝 떨어져요. 이런 과정을 몇 번 거쳐서 올라가는 것이 행정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걸 좀 인지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거예요. 어중간히 공부하면은 더 못해요. 아예 아는 것보다 더 못해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런 시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사례를 제가 들어봐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식의 기초에서 풀고 나중에는 이론을 바탕에서 풀고 이론을 바탕을 풀다 보면 오히려 안 풀리기 시작해요. 그게 넘어가야 다시 풀리기 시작해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수험 전략하고도 좀 연결됩니다. 자, 일단 이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커리에 대한 얘기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커리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이제 자격증이 이제 굉장히 선호도 높아갖고 전국적으로 거의 다 자격증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행정사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 자격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행정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본다면 시장이라는 게 계속 넓어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법무사라든가 이런 쪽은 거의 한정된 시장이잖아요. 한정된 시장에서 더 넓어지긴 어렵잖아요. 행정사는 이제 시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정사와 관련된 파트에서 관련되지 않은 게 없어요. 우리가 사회 살다 보면요. 관련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런 건 알고 계시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건 아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건 이제 결국 법원에 관련된 파트잖아요. 법원에 관련된 파트에서 주역은 누굽니까? 법적인 해석이나 법적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사가 되겠죠. 그 변호사가 접근하기 이전에 비정사건 같은 걸 얘기할 때 법무사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법부의 영역에서 이런 부분이라면 행정의 영역은 이보다 바운드가 100배는 더 넓다고 봐야 돼요. 관련되지 않은 파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부분이 다 관련되고 문제는 얘가 정부 조직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정부가 위탁한 파트가 있어요. 위탁한 파트. 이걸 법적으로 얘기하는 공공기관이라고 부릅니다. 공공기관에 속한 것이 있는데 이 공공기관에 속한 것도 결국은 행정사의 업무 영역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얘가 이쪽에 위탁이 있잖아요. 위탁한 거는 결국은 어때요? 이것도 정부 한 일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여기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바운드리 어때요? 끝이 없다는 게 끝이 없다 이게. 해석이 나름입니다. 다만 이 중에서 중첩되는 부분이 몇 개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변리사의 업무라든지 이런 건 이제 중첩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이제 요즘 뭐 좀 쌈박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뭐 밥그릇 싸움이라고 외국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일부 중첩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뭐 특허라든지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빼고는 거의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위 바운더리는 굉장히 넓어져요.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마 공부하시는 분들이 자꾸 늘어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결국 이제 이건 좋은 의미도 있지만 또 나쁜 의미도 있어요. 그만큼 경쟁률이 치열해진다 이거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양면이 있는데 어쨌든 뭐 인기 있는 걸 공부한다는 건 나쁘진 않습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 여기서 커리에 대한 얘기 좀 말씀드리면은 우리 이렇게 보시면은 커리 보면은 맨 앞에 인문 특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요. 기본 강의가 있죠. 12회입니다. 기본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심화 강의가 있어요. 자, 심화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진도별 모의고사가 있어요. 진모가 있습니다. 진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모에서 보통 기출문제를 풀이해요. 그 다음에 파이널 특강이 있고요. 파이널 이거와 관계없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전범위 모의고사가 있어요. 전범위 모의고사 이렇게 들어가고요. 요 관계없이 요 중간에 파이널이라고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인문 강의는 3시간은 밖에 안 합니다. 내일 합니다. 내일 하기 때문에요. 내일 모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어지기 때문에 인문 강의 때 오십시오. 이게 인문 강의 때 내일부터 오시라는 얘기예요. 내일 오셔갖고 3시간만 수업 들으면 돼요. 3시간만 용어 정리하면 정말 많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강의로 이제 바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1회죠. 1회 3시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 강의가 이제 12회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심화 강의인데 이게 지금 10월부터 12월까지 하죠. 그리고 심화 강의가 1월부터 시작해서 2월 그리고 2월 말부터 진도별 모의고사 들어가요. 그래서 2월 말부터
3, 4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시기에 하고요. 전모가 이제 4월달, 5월달 요 사이에 하는데요. 권장사항은 이거 딱 따라가시는 게 제일 권장사항이에요. 뭐 비슷한 강의를 뭐 다 들을 필요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안 드셔도 돼요. 자기 계획을 잘 하시고 자기 관리 잘 하시고 하시면은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셀렉트 하면 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절제력이 그렇게 뛰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만들어진 커리대로 따르는 게 제일 무난하다는 얘기예요. 오류가 가장 적다는 얘기예요. 오류가 적다. 오류가 적기 때문에 하는 거지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나는 법과목이 좀 강해. 나는 학과목이 강해. 그럼 그거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잡을 때 인문은 그냥 이건 뭐 이건 필수로 보세요. 필수 이건 좀 들어보시면 좋아요. 들어보고 자, 이 기본 강의 듣고 그다음 시방 강의 건너뛰고 진모로 가도 됩니다. 또는요. 여기 듣고 건너뛰고 심화 듣고 진모를 가도 됩니다. 어떤 형태의 생각은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본인이 이제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은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좀 들으셔야 돼요. 두 개 중에 하나는 좀 반드시 들으셔야 되고 왜냐면 기본이 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 문제를 풀든 말든 한 토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만약에 못 하시겠다.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를 셀렉트 해갖고 하십시오. 근데 두 개 다 있잖아요. 강의 숫자가 똑같아요. 차이점은 이건 쉽게 얘기할 거예요. 이쪽은 좀 한 단계 더 나가서 약간 건너뛰기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난이도를 좀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쉽게 하고 좀 더 어렵게 차이는 있어요. 이런 차이는 있지만은 공부하는 어떤 바운더리 안에 있는 내용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 나올 내용을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 진모가 있어. 여기서 공부하면서부터 이제 본인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앞에 공부했던 거 연결되기 시작해요. 베이스가 약하면은 진도비를 모이고서 이게 주로 기출문제 플러스 알파입니다. 플러스 예상 문제입니다. 이렇게 풀어갈 텐데 이때 있잖아요. 사실은 공부해서 완성도가 만들어진 시기예요. 그래서 기본 이론을 좀 시간이 없다 그러면 어때요? 영상이라도 빨리 들으세요. 빨리 들으시고 이쪽을 좀 빨리 정리하세요. 사실 여기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때 잘 정리하시면은 우리가 맞을 수 있는 점수, 기본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기본 점수 받을 수가 있고 기본 점수 이상을 받아야 되신 분들은 다른 과목이 약할 때는 법과목이 약하신 분은 행정 더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잖아요. 또는 또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하나 법이나 학 중에서 본인이 강한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어요. 법도 또 공법, 사법에 따라 또 차이가 있으더라고요.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과목과 연결성은 아마 앞 행정법에서 말씀드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행정법은 아시다시피 2차 과목하고 연결성이 있잖아요. 민법도 마찬가지지만은 행정학은 연결성이 있긴 있는데 시험용 연결성은 별로 없어요. 행정학은 완전히 별도로 보십시오. 별도로. 그래서 행정학은 여러분들이 법과목에서 점수가 나오신다면은 최소한 공부하시면 돼요. 최소한 공부 어떻게 된다? 이 정도,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정도를 만드시면 돼요. 이거 이해할 수 있는 강의를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미리 한번 문제를 풀어보셔도 돼요. 먼저 보시고 있잖아요. 아, 이 정도면 내가 공부할 수 있어. 이러면 어때요? 앞에 좀 빼도 됩니다. 빼도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어때요? 계획이 특별히 없다면은 그냥 커리들 하신 게 제일 무난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안전한 길로 간 게 좋다고 봐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가능하면 실강을 들으세요. 근데 여건상 안 되겠다. 동영상을 들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때요? 동영상 들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도중에 한 번 정도는 와서 수업 듣고 하십시오. 그래야 있잖아요. 컨택도 되고 또 발음도 선생님마다 좀 다르시니까 발음도 좀 이해하실 수 있고 또 분위기도 있고 또 물어보는 것도 있고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완전 오프라인 세대는 아니고 온라인 세대도 아니고 중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프라인을 듣기 어렵다면은 한 가정 중에 한 두 번이라도 오십시오. 와서 있잖아요. 분위기도 좀 보고 가십시오. 그래야 있잖아요. 동기부여가 좀 강해요. 그리고 이렇게 수업을 듣다가 내가 이제 수업 안 듣게 되면은 그만큼 시간 세이브가 돼요. 시간 세이브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냥 내버려두면요. 여러분 그걸 막기가 어려워요. 이건 직장생활 하시면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저녁에 뭐 사소하지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어중간한 일이 있어요. 그럼 내가 그걸 박차고 나올 수 있나 이런 문제예요. 강의 들으면 어때요? 어차피 나와야 되니까 나와요. 하지만은 혼자서 독서실 가서 공부한다. 도서관 가서 공부한다.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
그래서 그러면서는 어때요? 이게 필요하다고 봐요. 자, 이렇게 이제 보시는데, 뭐 이런 부분은 이제 향후에 좀 우리가 진행하면서 보도할게요. 그리고 내일부터 이번 주 임원 특강 강좌 시간이기 때문에 와서 좀 바로 좀 듣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은 이것저것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뭐든지 빨리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그래야 어때요? 빨리 도착점을 빨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 정도 해갖고요. 또 질문 있으시면 좀 받고 기본 강의라기보단 설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